강동원, 한효주, 정우성, 김무열, 최민호 등 정말 남다른 개성과 탁월한 연기력으로 다채로운 색깔을 더하는 배우분들이 이 영화 인랑에 함께합니다. 자, 최민호 씨가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우성 씨, 강동원 씨, 한효주 씨, 김무열 씨, 김지훈 감독님이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아, 정말 그림 같은 모습이네요. 자, 선수 인사부터 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와, 진짜, 예. 입장하실 때부터 포스가 남다른데, 최민호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캐릭터 소개와 함께. 네. 네, 안녕하세요. 일랑에서 특기대 김철진 역을 맡은 최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기대 훈련소장 장진태 역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특기대에서 임유경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죽은 소녀의 언니 이윤희 역을 맡은 한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안부 제1차장 한상호 역을 맡은 김무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랑에서 온갖 작고 생략을 맡은 김지훈입니다. 아, 지금, 네, 이미 모습이 고생하신 모습이세요. 예, 감독님.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배우분들을 인랑에서 다 같이 만날 수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인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의 마술사이시죠? 김지훈 감독님. 코믹 잔혹극 조용한 가족부터 코미디 반치광, 호러 장화오면, 르와르 달콤한 인생, 웨스턴 놈놈놈, 복수극 악마를 보았다, 스파이 영화 밀정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를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하셨는데 이번 인랑은 또 어떤 세계를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네, 듣고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그런 감독처럼 돼버렸는데 제가 이제 온갖 그 장르들을 섭렵하면서 이제 해보지 못한 게 멜로 드라마랑 SF인데 그걸 이제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일랑이라는 영화를 선택했어요. 일랑은 그리고 얼지 않은 근미래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이 우익 정부가 들어서면서 크고 작은 영토 분쟁을 일으키자 이에 어떤 그 위기감을 느낀 남북의 두 정상들이 5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통일 국가를 이루자는 정책 합의를 하게 돼요. 거기서 긴장을 느낀 그 주변 열강들의 어떤 그 가혹한 견제와 또 내부적으로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 특히 이제 무장 테러 단체인 섹트 그리고 공안부, 특기대 이 세 세력 간의 어떤 숨막히는 각축전과 암투와 어떤 격돌을 그린 영화인데 이 안에서 특기대에는 그 정의 요원들의 어떤 일랑들의 활약을 그린 멜로와 스파이 멜로가 좀 섞여 있는 그동안 못해본 장르 네. 두 가지를 같이 네, 넣었다. 그렇게 됐어요. 좋습니다. 네, 그런 액션 대작입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일단 제목부터가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적인 인랑. 문학적이기도 하면서 뭔가 굉장히 숨은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제목 인랑에 대해서도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랑은 이제 그 사람 인자 이제 일이랑자 늑대 인간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사실 이 두 가지가 이제 부조화된 어떤 성질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은 주인공 임준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과 또 늑대의 모습, 또 인간 병기를 길러진 또 그것을 강요하는 어떤 한 인물의 갈등하고 내면에서 충돌하는 어떤 그런 고뇌의 과정을 영화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이 분들이 이 한 영화에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느껴지는데, 자, 그동안 정말 사제, 사기꾼, 뭐 도사, 형사 등등 작품마다 180도 다른 캐릭터의 매력을 보여준 배우죠. 1987에서는 이한열 열사 역으로 또 시대 비극을 보여줬던 강동원 씨.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지훈 감독님과 또 저기 단편 영화 더 X에 이어서 두 번째 작업이신데 네. 어떻게 인랑 함께하게 되셨는지. 그게 한 2012년 뭐 이때쯤이었는데요. 감독님 직접 연락을 했었었나요? 어떻게 된 거였지? 아마 조감도 통해서 연락했어요. 서로 기억이 다릅니다. 나는 직접 받았다. 조감도 냈다. 지금 우리 일랑 편집하시는 형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 형한테 연락이 와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러고 한 6년이 걸렸죠 이제. 네. 6년. 네. 이번에 진짜 인간 병기. 인간과 그리고 일이 그 늑대 사이. 오늘 의상으로 또 정확히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상으로 내 역할을 소개하는 예, 좋습니다. 예. 자, 우리 그 한효주 씨는 그 인랑의 어떤 부분에 끌려서 함께하게 되셨는지 매료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김지훈 감독님과의 작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기회가 찾아와서 너무 기뻤고요. 시나리오를 보고 사실 시나리오에서 제 캐릭터가 표현된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는데 네, 감독님을 믿고 감독님과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한효주 씨는 워낙 또 어려운 연기를 그동안 잘 소화해내셨기 때문에 관객들의 믿음이 큽니다. 네. 자, 이분은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가장 좋은 놈입니다. 정우성 씨. 예. 정말 그 10년 전 여름, 그때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예, 놈놈놈에 이어서 김지훈 감독님과 10년 만에 재회예요. 그렇게 됐네요, 벌써. 예. 네. 이번에 역할, 어떤 역할이든 분량 상관없이 무조건 하겠다 하셨다고. 맞습니까? 오래간만에 연락 왔으니까 그냥 시간 끌 거 없이 그냥 바로 얘기를 했죠. 근데 뭐 감독님과의 오래간만 10년 만에 뭐 작업도 또 기대가 됐고 또 인랑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때 흥미도 있었고 또 인랑 안에서 펼치는 그 세계관이 더욱더 흥미 있었던 것 같아요.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진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도 매력이 있었고 또 동원 씨와도 뭐 사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서 같이 작업하면 재밌겠다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었고 효주 씨와는 또 벌써 5년 전에 또 감시자들을 통해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 또 이렇게 5년 만에 또 인랑을 통해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뭐 딱 한 가지 이유로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김주임 감독님과의 10년 만에 김지훈 감독님 표정이 밝아지십니다. 네.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흔쾌히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뭐 서로 간의 믿음이 엿보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영화뿐만이 아니라 뮤지컬, TV 등등에서 정말 아주 탄탄한 연기력과 다양한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김무열 씨.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랑에 또 어떤 점에 매료돼서 선택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앞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저 역시 이제 김지훈 감독님이 워낙에 팬이었고요. 그 전부터 같이 작업을 하고 싶은 저의 바람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예, 그래서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그때 또 감독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었고 작품 자체는 일랑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관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아직 전쟁 중인 나라, 분단 국가 속에서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다는 점, 그게 상당히 원작과 비교했을 때 번안이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김지훈 감독님께서 또 몇 번을 잡으신다면 아주 좋은 작품이 재밌게 잘 만들어질 것 같아서 주저없이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승전 김지훈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이분이 아마 종지부를 찍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최민호 씨는 정말 많은 그 매체를 통해서 그동안 김지훈 감독님의 팬이라고 계속 밝혀왔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업은 남다르렀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감독님의 너무 빅팬이어서 감독님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봤고 특히 달콤한 인생을 너무 많이 봐서 감독님과 작업하게 되면 정말 영광이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만 이제 있었는데 몇 번 봤어요? 50번 넘게 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봤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감독님이 일랑이라는 작품을 들어가시고 여기 캐스팅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도 기뻤고 그리고 감독님을 직접 뵀을 때 너무 영광이었고 또 감독님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리고 촬영장이 정말 저에게는 최고의 정말 뭔가 배움의 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작품하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오늘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작 보고에는 특별히 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쯤 돼서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저 앞에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쯤에서 기승전 김지훈 감독님 클로즈업 샷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모든 배우분들의 중심에 김지훈 감독님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뒤에 스크린으로 감독님의 얼굴이 정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2029년 혼돈의 근미래 경찰 조직 특기대와 정보기관 공안부의 캐릭터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저희가 캐릭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릭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진짜 한 분 한 분의 캐릭터가 모두 매력적이고 굉장히 강렬한데 먼저 강동원 씨, 공개된 그 티저 포스터에서 모습이 굉장히 강렬했는데 강화복으로 완벽하게 무장을 했잖아요. 네. 인간 병기 그 자체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 최정의 특기대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제일 열심히 준비했던 캐릭터인데 뭐 내면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임준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봤던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뭐 운동도 많이 했고요. 뭐 태닝도 하고 태닝 처음 해봤는데 태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감독님과도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많이 나눴나? 적당히 나눴던 것 같아요. 적당히. 서로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아, 쓰고 있어서. 아니, 감독님이랑 대화가 많이 여기 많았던 것 같아요. 아침 인사하고 저녁 인사하고 그 정도였던 아침 인사와 저녁 인사. 그만큼 인사만 해도 교감이 되는 감독님과 배우분의 모습. 네, 그러니까 뭐,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준경 그 자체가 강동원이라, 네, 그냥 무슨 말 얘기 안 해도 그냥 그 강화복을 입고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은 뭐 제가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연기의 강도 정도 좀 높여라, 내가 낮춰라 이 정도뿐이지, 그냥 그 자체 그 스스로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역할 자체였기 때문에. 네. 우리 한효주 씨는 사실 역할이 임준경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면서도 인간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은희의 캐릭터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픈 상처도 있고 연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맡았던 캐릭터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복합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표현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사실 촬영 직전까지도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좀 촬영장 가는 게 무섭기도 했었는데요. 오히려 촬영을 하면서 이제 감독님의 디렉션들과 그리고 촬영장에서의 그런 현장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부터 조금 캐릭터가 편안하게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윤이라는 캐릭터는 참 많이 외로웠고 좀 쉽지 않은 캐릭터지 않았나. 그렇지만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같이 배우 한효주 씨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었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인랑이라고 들어봤나? 정우성 씨? 네. 예, 티저 예고편 공개되고 나서 진짜 이 음성이 예고편을 쫙 이끄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음성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음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영상을 보면 거친 피부도 평소에 정우성 씨의 모습이 아니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준비하셨는지? 그렇죠. 좀 이렇게 이게 장지태라는 인물이 좀 이렇게 대의적인 사명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물이기 때문에 연기적 기교로 뭘 보이기에는 조금 난감한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선이 굵고 자기의 어떤 신념에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뭐 말투나 잔 기교 표정으로 보이기에는 안 맞는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억제하면서 이제 연기를 해 나갔어야 했는데 또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미묘한 디테일들을 살려가는데 그게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장진태의 목소리에 대한 어떤 감독님의 생각과 요구는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이 제시하는 그 명확한 장진태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훈련 소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햇살에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남자였기 때문에 뭐 기미, 주근깨, 그리고 잔주름 이런 것들이 좀 많아야 되는 그런 장진태였기 때문에 분장에 또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어떤 상처 하나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거친 지나온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얼굴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벌써 딱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강하게 있더라고요. 우리 김모열 씨는 강동원 씨와 친구입니까? 적입니까? 영상을 보니까 알 수가 없는 아주 복잡 미묘한. 극장에서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극장에서 친구인지 적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대단합니다. 우리 그 최민호 씨는 특기대에서 강동원 씨에 이은 넘버 2. 네. 그야말로 에이스. 완벽한 특기대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철진이라는 캐릭터는 뭔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뭐 액션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그 캐릭터가 좀 묻어 나와야 된다고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좀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그 특기대의 역사나 그 뭔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영화에 나올 이제 액션으로 뭔가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액션을 찍을 때나 뭔가 간결하고 빠르게 더 멋지게 촬영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최민호 씨의 또 연기 변신도 기대해 주시면서 감독님, 그 저희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함께 못하셨지만 한예리 씨와 허준호 씨가 짧지만 아주 또 강렬함을 안겨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캐스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한예리 씨는 이제 제가 이제 워낙 평소에 좋아하던 연기자고 또 팬이어서요. 좀 작은 역이어서 응해줄지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안 해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기존의 한예리 씨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기꺼이 응해주셨고 한예리 씨는 아주 정확한 지점의 톤과 어떤 그 표정과 어떤 뉘앙스로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한 배우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아주 작은 역이지만 아주 존재감 있게 그 역을 훌륭하게 표현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허준호 씨는 그 악의 제 정점에 있는 인물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액션이나 뭐 이런 것이 없어도 그 존재 자체로도 어떤 악의 화신 같은 느낌도 들어야 되고 또 그러려면은 어떤 카리스마와 존재감이 뚜렷해야 되고 강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를 찾다 보니까 마침 또 미국에서 허준호 씨가 들어와 있어서 또 특별 출연을 부탁을 드렸죠. 준호 씨도 항상 그 압도적인 어떤 카리스마로 그 일랑이 그 대결해야 될 어떤 악의 정점에 있는 인물을 잘 표현해줬던 것 같아요. 두 분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혼돈의 2029년 경찰 조직 특기대원
그리고 정보기관 공안부 등 이 각 캐릭터들 면면을 살펴보니까요, 이 배우분들의 새로운 변신과 함께 영화 인랑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과연 인랑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 치열했던 현장을 볼 수 있는 제작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제작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공간, 스타일, 액션까지 정말 인랑의 모든 것을 보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막 벅차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지금 영상을 보신 배우분들도 그때가 막 생각나실 것 같고, 감독님 정말 궁금해요. 사실 그 애니메이션 그 인랑을 실사 영화로 만드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셨는지. 네, 앞에 클립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무모함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일랑이라는 작품이 그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또 하나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오시마모루의 대표작이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광팬들이 많은데, 아마 이제 그 팬들은 이 영화를 실사 영화로 한다는 것에 어떤 기대 반 또는 불안한 반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중에서 이제 불안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만드는 사람이니까 컸기 때문에 너무나 무모한 것이 아닌가. 이건 뭘 해도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고 욕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각오도 더 새로웠었고, 그래서 다른 영화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내가 놈놈놈 끝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영화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일랑이 그런 영화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화 찍으면서 많이 아팠고 현재도 아팠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저의 건강을 많이 해친 작품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영화 안에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무슨 얘기였죠?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실사 영화를 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이 생각들이 다 무모하게. 알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후회는 안 하시죠, 감독님? 아니 저는 모든 영화를 만들고 다 후회했어요. 아주 담담하게 자기 고백을 해주는 시간이었는데, 이런 감독님의 고민과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웰메이드 인랑이라는 영화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진짜 이 제작기 과정을 보면서 이 원작자를 비롯해서 이 원작의 팬들이 참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진짜. 인랑. 이 장르적인 재미도 있을 거고, 예, 영화의 요소, 뭐 재미들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인랑 공간이 일단 압도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이 지하 수로 세트를 시작으로 이렇게 압도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주로 액션 연기를 그곳에서 펼쳐줬던 강동원 씨, 정우성 씨, 김무열 씨, 이게 세트 보니까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강동원 씨 어떠세요? 이제 수로 세트에서 이제 지하 수로 세트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강화복을 입고 액션이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입고 걷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옷 자체만도 한 30kg 정도 나가고, 거기에 뭐 다른 걸 막 장착하면 뭐 40kg 막 넘어가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슬 적응이 됐어요. 좀 어느 정도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몸이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때부터 감독님이 이제 뛰라고 적응이 될 때쯤 되니까 슬 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뛰었어요. 좀 있으면 나중에 그걸로 막 육탕전을 시키시고. 감독님, 강동원 씨한테 왜 그러셨어요? 강동원 씨가 무슨 목욕감을 줬나요? 글쎄, 그냥 뭐 시키면 다 하니까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일단 뛰어보자. 왜냐면 이게 한 무장하면 40kg 정도 되는데 뛰어보자 그랬는데 잘 뛰어요. 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르는 걸 한번 시켜볼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것까지 못 시키고 다 시켜봤던 것 같아요. 아, 액션, 직접 액션을. 네, 그 원작에서는 이제 강화복을 입고 뭐 다치마라고 해서 뭐 일본 용어긴 한데 일본 현장 용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액션 씬은 없어요. 주목을 하는데 그것까지 다 소화해냈고 또 그런 원작인 어떤 그런 장면도 영화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가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고유의 어떤 무드가 있고 또 어떤 그 허무적인 세계관이 있는데 또 그러면서도 사실 다 뭐랄까 뭔가 이렇게 모호한 것이 그 영화 그 원작의 아주 특별한 지점이고 감동스러운 지점이고 우리가 숭배하는 지점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관객으로서도 모호한 지점 때문에 답답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뭐 액션이나 또 인물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실사 영화를 통해서 저 스타일의 어떤 그런 어떤 답안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실사 영화 일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단합니다. 어떤 액션이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우리 정우성 씨 늘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정우성 씨가 수록길을 걸으면서 어떤 액션을 이번에 또 선보여 주실지 궁금합니다.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늘 새로운 액션을 보여주셨잖아요. 감시자들 때도 그렇고 네. 신의 한 수 때도 그렇고.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편집된 부분들을 배우들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감독님 그 얘기를 지금 그러면 처음. 극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봤을 때 이 제작 보고회가 이분들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예, 이게 아무래도 인랑이라는 작품이 SF긴 하지만 현실적 기반을 두고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는 또 한국적 SF에 맞는 또 장르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강화복이라는 이제 특수 옷이 있다 보니까 그 옷을 입고 이제 그 액션을 펼쳐야 되는데 이 강화복이 갖고 있는 강인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화복을 입고 펼치는 액션은 또 거기에 맞게 또 그런 강도를 펼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파워에 요점을 뒀던 것 같아요. 또 액션적으로 더욱더 큰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씬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무현 씨는 보니까 카체이싱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어떠셨어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께 진심의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 제 옆에 앉아 계신 이 두 분께 김지훈 감독님도 한효주 씨요? 아니요, 한효리 씨와 강동원 형님께 네, 정말 진심의 사과를 그때도 드렸었는데 그때 고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정도 고소 이야기가 나올 정도 자세히 좀 총을 가져와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제가 실제로 이 두 분이 차 타고 계시는 차를 이제 들이받는 거를 제가 또 직접 했어요. 추격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들이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들이받고 그 차를 또 끝까지 밀고 가서 어디 이제 박힐 정도로 이제 쭉 밀고 갔었어야 되는 불에 상황이에요. 휩싸인 차에 그렇죠, 맞아요. 예. 불에 휩싸인 차로 밀고 갔어요. 제가. 불길로 두 분을 불구덩이로 밀어 넣은 거죠. 아까 극장에서 확인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예 총 가지고 오라는 거는 무열 씨를 쏘겠다는 게 아니라 네? 텐트 안에 들고 들어가서 감독님 예. 감독님을 쏘겠다는 거였습니까? 총 가져와. 아직 여러분 감독님의 편집이 안 끝난 것 같아요. 이러지 마세요. 예. 지금 이제 장진태 분량이 늘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늘어나고 있고요. 이쪽은 분량이 늘어나고요. 예. 한효주 씨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총이 필요해는 제가 말한 것 같은데. 지금 서로 같은 말. 예. 두 분 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위험천만할 수 있는 씬이 또 영화에서는 또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번에 위험한 장면들은 저보다는 정동무술 감독이 다 맡아서 한 거라 책임을 또 회피합니까? 책임이 아니라 예. 큰 그림만 주는 거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디테일한 얘기는 정동 무술 감독 했다. 저는 큰 그림이랑 안전에 꼭 대비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정동 무술 감독이 할 수 있지? 이 말로 이제 모든 진두지휘를 하셨고요. 네, 그건 이제 정동 감독한테 확인을 해봐야 돼요. 좋습니다. 사실 확인은 정동 무술 감독께 여러분 기자님들 꼭 해주시기 바라면서 대단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지금 뭐 카체이식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딱 조용히 계신데 우리 최민호 씨는 이번에 네. 맨몸 액션을 그렇게 선보이셨다면서요? 그 훈련하는 장면에 이제 액션을 찍을 때 거의 이제 정말 맨몸으로 벽에 부딪히고 네, 좀 액션하는 것도 좀 그런 장면이 맨몸으로 하는 게 좀 많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특기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훈련에서도 정말 실제와 같은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좀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말 흔히 말해 좀 과할 정도로 액션이 좀 과한 장면이 많았는데 정말 감독님 말씀대로 정동 무술 감독님께서 시켜서 할 수 있지? 이 정도 할 수 있지?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날기 직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옆에 정동 무술 감독님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정말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이 배우분들이 얼마나 호흡이 좋았는가라는 게 느껴지는데 호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 또 한효주 씨가 계세요. 효주 씨가 보니까 이번 작품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유독 많이 만나셨어요. 네. 강동원 씨와는 또 전작 골든슬럼버에서 만나셨고 정호성 씨와 감시자들 그리고 김모열 씨와는 그 드라마 일지매에서 또 호흡을 맞추셨어요.